안녕하세요. 현실변호사 홍변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상해 진단서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외에 보통 조금이라도 싸움이 일어나면 밀치고 뭐 이랬다, 밀었다 이러면 이제 너 뭐 상해 진단서 하나 떼어가지고 너 고소해버릴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해 진단서가 있으면 그냥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셔가지고 무슨 일만 생기면은 상해진단서를 많이 발급을 받으시는데, 과연 이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상해죄로 인정을 받는 건지,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일반 폭행보다 훨씬 더 높은 형량을 받는 건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적으로 법률적인 지식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반 폭행죄보다 상해죄가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이 된다는 거를 다들 알고 계셔가지고, 옛날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해진단서 같은 걸 미리미리 발급을 받아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일단 상담 오실 때부터 이미 상해진단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고소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몇 배의 처벌을 받는 것이냐,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짝 밀쳤다거나 아니면 이제 꽉 잡았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 자체가 폭행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살짝 상처가 났다거나 손톱에 긁혀서, 안 그러면은 뒤에 부딪혀가지고 아유 아파라, 아우 약간 결린 것 같아, 약간 이 정도가 됐다고 했을 때 이거 진단서를 만약에 받아가지고 상해 진단서로 고소를 하면 물론 이제 죄명은 상해고 그게 조금 더 높게는 돼 있지만 형량이, 하지만 실제 이제 처벌을 받는 그 사례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폭행으로 고소한 거나 그거를 상해 진단서를 받아서 상해죄로 고소를 하는 거나 제가 보기엔 뭐 거기서 거기다. 벌금 액수도 거의 비슷하고 벌금 나올 게 막 징역 나오고 이런 경우는 뭐 별로 드문 것 같아요. 너무 경미한 거면은 그냥 폭행죄로 고소해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상대방이 전과가 좀 많이 있어. 폭행이든 상해든 전과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폭행죄로 고소하는 것보다는 상해죄로 고소하는 게 상대방한테는 조금 더 무거운 처벌이 가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뭐 벌금 액수가 더블 트리플 막 이렇게 가는 정도의 그런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순전히 제 경험이니까 원칙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상해죄가 인정되느냐, 사실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은 상해 진단서에 적힌 상해 사실이 너무 가벼운 거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까지 상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 정도의 상해가 적혀 있는 경우에 그런 게 너무 가벼워서 당연히 폭행죄로 인정되겠거니 해가지고 법정에서 실제로 상해에 대한 언급을 많이 안 한다, 이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상해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해 진단서가 있으면 판결에서도 상해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재판이 진행 중이신 경우에, 뭐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마찬가지고, 상해 진단서가 내가 보기에 쪼잔해서 이런 거 뭐 얘기 안 해도 솔직히 상해죄로 내가 인정 안 받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치열하게 좀 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상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상해 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상해죄가 인정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왜 그렇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상해라고 말하는 그 의미랑 법률적인 의미에서 상해랑 좀 달라서 그런 건데요. 예를 들면 상해 이거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일상생활이나 근로 중에 부상, 질병, 사망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해를 입힌 거면은 뭐든지 상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게 되게 유명한 판례인데, 대법원에서 보면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대법원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너무 경미한 상해여가지고 그냥 냅둬도 아무 지장도 없고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그냥 잘 낫는 거, 이 정도는 상해라고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점을 좀 치열하게 다툰다면은 이게 상해 진단서가 여러 장이 있어도 상해죄가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끝난 지가 좀 된 사건인데 시비가 서로 붙은 게 그렇게 막 심각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담을 했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정도지만 아무튼 신랑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제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받아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단서를 3개를 끊어온 거예요. 상해죄로 기소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건 상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웠거든요. CCTV도 있었는데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다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보다 너무 과장되게 막 그 적혀 있는 경우여가지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한 3명의 의사를 전부 다 증인으로 신청해가지고 직접 물어봤었거든요. 자세한 재판 과정은 조금 공개하기 어렵지만 상식선에서 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이제 되게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상해죄가 인정이 안 되고 단순 폭행죄가 인정이 돼서 벌금형이 선고유예로 바뀌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상해 진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상해라고 보기가 어렵겠다. 그리고 주변 상황들이나 당시의 뭐 증거들을 봤을 때 이거는 크게 다칠 수가 없고 좀 경미한 정도인 것 같다 라는 뭐 그런 경우에는 이 상해 진단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투시면은 상해죄가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냥 단순한 되게 작은 실랑이 같은 경우에는 폭행죄로 고소하든 상해죄로 고소하든 간에 뭐 최종적으로 받는 형벌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 좀 경미한 사건들의 경우에 억지로 상해 진단서를 막 왕창 받아놔도 그게 무조건적으로 상해죄로 연결되진 않는다. 충분히 싸울만 하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